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익법인 지정 추천 관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랑 잘 보이시죠?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 근무하는 류진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과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인 전자기부금 영수증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에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단체들 중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지 않고 세법에 따라서 당연히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단체 이런 단체들도 있겠지만은 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등 비영리 법인이 국세청에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신청을 하고 지정 추천 요건 검토 결과 적격 단체로 판정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부금 단체로 지정 추천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을 신청을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해당 추천서를 검토해서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단체들이 기부금 단체로서의 요건이 적합한지 검증해서 매 분기 말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있고요. 1분기는 전년도 10월 11일부터 당해년도 1월 10일까지 비영리 법인 등이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달 10일,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는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을 하고요. 기재부 지정 고시일은 분기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1, 2, 3, 4분기까지 기부금 단체 신청 접수를 하고 1년에 4번 기재부 장관은 기부금 단체를 지정 고시합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1분기인 경우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전년도 10월 11일부터가 추천 신청 접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10월 10일까지니까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접수하면 당해년도 4분기 지정 신청을 접수하는 게 되는 거고 10월 10일 이후에 접수를 하면 다음 연도 1분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 4분기를 접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연도 1분기를 전년도 10월 11일부터 접수하는 건지에 따라서 추천의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천 신청 접수 기관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4분기 추천인지 1분기 추천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1분기는 그 연도를 넘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겠죠. 전년도 10월 11일부터라고 법정 기한은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당해년도 10월 10일까지 이제 접수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혹시라도 뭐 서류 누락이나 아니면은 다음 연도 1분기 접수건이 당해년도 4분기로 뭐 접수가 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해당 연도를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 신규 지정단체는 3년간이고 재지정단체는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최초로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면은 지정기간이 3년간이라는 것이고 재지정은 6년간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 추천 신청을 해야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체가 지정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단체 고시 명단을 보시면 단체별로 지정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단체가 언제까지가 지정 기간이 만료이니 언제 내가 재지정 신청을 해야겠다라는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지정 기간이 비지 않도록 잘 챙겨서 재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추천 요건이 있는데요.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 유형에 따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민법상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1호부터 3호의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인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예술, 교육학술 장학 등 공익 목적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체별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두 번째로 해산 시 자녀 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켜야 하며 세 번째로 단체 자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 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때 선관위의 확인까지는 지정 추천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고 의무이행 점검 단계에서는 이제 지정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이행 점검 단계에서는 선거운동 한 사실이 선관위로부터 확인이 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 기사나 아니면 뭐 실제 뭐 개인 요새 이제 SNS 같은 거죠. 그런 데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지 지정 추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 올해 이제 선거가 있어서 이 요건이 혹시 위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 지정 추천 신청을 하시면 이게 고시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분기 고시는 끝났죠. 1분기 지정 추천 신청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올해 남은 지정 추천은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이때 지정 추천을 할 때 우리 단체가 또 우리 단체 대표자가 단체의 명의로 또는 단체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지만 지정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5번째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지 지정 추천 신청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후에 오른쪽에 추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지정 추천 신청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추천 신청 서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이거는 이제 별지 서식으로 법정 서식이죠. 두 번째는 법인 설립 허가서, 세 번째로는 정관해서 가로에 지정요건 가로 1에서 지정요건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3 내용을 반드시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왼쪽 지정요건에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3번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에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수입을 공용 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해산 시 자녀 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켜야 된다는 내용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홈페이지 개설 및 기부금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도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정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추천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3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인데, 이 교육을 듣는 기재부 지정고시단체는 이미 한번 신규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가 된 단체가 많을 것 같으니 향후 재지정 신청을 하실 때에는 5년, 향후 5년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일곱 번째로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 보고서, 여덟 번째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는 법정 서식이라서 홈택스에 제출 서식이 구분되어 있는데, 8번 같은 경우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는 사실 법정 서식은 아니고 이 기부금 단체가 우리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임의 서식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홈택스에 제출하는 화면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실 텐데요. 이제 2분기나 3분기 때 저희가 지금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좀 지연이 돼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를 넣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담당자분께 전화해서 별도로 팩스를 보내셔도 되고, 6번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는 한 장이거든요. 그 한 장짜리 서식 다음에 같이 첨부를 하시고 관할 세무서 담당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출한 것으로 봐서 검토를 해 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홈택스를 개선하고 있으니 조금만 불편해도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단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기 위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에 이 신청 서류를 제출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지정 요건을 국세청에서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정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지정이 안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 사업이 이제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서 비지정된 사유이고요. 목적 사업은 여기 보시면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 역량 강화, 활동 지원,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화합 도모, 이런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회원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그 수혜자도 회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관상에 이 목적 사업이 이런 회원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중견기업자 공동이익 도모, 이것도 다수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이 아니라 어떤 중견기업자라는 특정인을 위한 공동이익 도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지정고시 요건을 위배한다고 봐서 지정고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혹시 내가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겠는데 정관에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목적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셔야 되는 거죠. 회원으로만 목적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목적 사업을 하시고 정관을 그 목적 사업을 바꾼 것에 맞게 정관도 변경을 하셔서 지정 추천 신청을 하셔야지 이 지정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관에 수의자가 회원이거나 회원 자녀로 특정되어 있거나 또 기부금 모금의 활용 실적 공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보아서 기재부 지정 고시가 되지 않고요. 또 해상 규정도 자녀 재산을 국가 등 유사 법인에 귀속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유사 법인이 아니라 유사 단체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붙여가지고 뭐 어떤 선택의 여지를 있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간 해상 규정들도 비지정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기타 사유로는 종교법인으로 지정 불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기재부 지정고시 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정 고시가 필요하지 않은 당연 기부금 단체로 봅니다. 이렇게 당연 기부금 단체로 보는 단체가 기재부 지정 고시 신청을 하면 지정이 불필요한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같은 사유로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지정 불필요한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공익목적 기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단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청이 없이 기재부에서 공익목적을 하는 어떤 기부금을 고시를 해놨고 이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지정 추천 신청을 하면 지정 추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지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정 추천 신청을 하기 전에 이 세법에 열거되어서 당연히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는 단체인지 또는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단체인지 먼저 확인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만 지정 추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 추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중에 결산서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재무제표가 들어있는 감사 보고서도 가능은 한데 통상적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서하고 예산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연도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 기간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 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획재정부 어디에서 확인하시는지 다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예, 알려주시라고 메시지가 와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획재정부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 메뉴에서 법령을 누르시면 법령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행정규칙에 고시 공고 지침 있죠? 여기 고시 공고 지침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각종 고시 공고 지침이 뜨는데 맨 위에 보면 24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죠. 이게 목록이 안 보이면 그냥 공익법인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연도별 분기별로 고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24년 1분기를 이제 눌러보면 첨부 파일에 7가지 첨부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시 내용 1번이 이제 고시 내용 고시를 한다는 이제 내용이고 2번에 지정 누계가 있어요. 지정 누계를 눌러 보시면 엑셀 파일로 지금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1번이 뭐 시니어 건강체육회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정일이 나와 있죠. 여기 D란에 지정일이 19년 3월 19일이고 옆에 보면 지정 기간이 나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죠. 이렇게 자기 단체를 이제 지정 누계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정 기간이 언제까지 이제 보셔서 이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 해의 4분기 신청일 이후죠. 4분기 신청일 이후니까 여기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뭐 시니어 건강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4년 12월 31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지정 추천을 해야겠죠. 재지정 추천 신청을. 그러면은 24년 10월 11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는데 여기 왼쪽에 지정 요건을 갖춰서 오른쪽에 추천 신청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고 동그라미 5번에 기부금 통한 사업계획서는 재지정이니까 5년치를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추천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가 되었으니까 공익법인의 어떤 자격을 획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공익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었지만 이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해서 공익법인이 된 단체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서 당연히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는 종교법인, 학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데에서는 법인세법상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법인령 39조 1항 1호 강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와 학교, 또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인 이렇게 당연기부금 단체와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정출산 때 설명드렸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 단체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추천을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단체 그리고 지정 추천 때 설명드렸던 이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공익목적 기부금 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모두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이 됩니다. 보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까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단체들은 아마 대부분 공익법인일 거니까 올해 4월 말까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보고하는데 홈택스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은 조금 지정 추천이라기보단 이 지정 취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의무 사항은 9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령 39조 1항 1호 반목에서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3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방가로 1번에서 방가로 2번, 3번
이 내용을 기재부 지정 고시단체는 충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요건 중에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이랑은 이제 공통사항이 2번부터 9번인 거죠. 수입을 공유 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거는 뭐 기재부 지정고시 단체의 정관상 목적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당연 기부금 단체도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당연 기부금 단체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처럼 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서 기재부 지정 고시가 필요 없는 그런 기부금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이 공익법인들은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의무사항에 이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 사실이 없다라는 의무를 이제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을 했을 때 이 의무사항 위반이 바로 의무 위반으로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냐 그게 아니고 제가 지정 추천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지정 요건의 방가로 4번을 보시면 선거운동 한 사실이 없을 것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에 확인해서 의무이행 점검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지정 요건 때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지정 추천 때는 없기만 하면 되는데 의무이행 점검 시에는 선거운동을 잠시만요. 의무이행 점검 시에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 추천 때는 대표자 명의로 이렇게 선거운동한 게 뭐 기사나 뭐 이런 걸로 났다. 그러면 사실 지정 추천 요건 위반이라고 좀 보여질 여지가 많죠. 그런데 의무 위반, 이제 이미 공익법인으로 되었어요. 공익법인으로 된 이후에 선거운동을 막 해서 기사가 났다. 그러면 선거운동 한 사실이 기사로 났으니 이건 의무 위반이냐? 그렇지 않고 의무 이행에서는 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이제 선관위로부터 확인이 되어야지 이제 의무 위반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의무 사항을 위반을 하면 공익법인 기재부 장관 지정 고시단체는 그 공익법인이 취소가 돼요. 되게 큰 불이익이죠. 그런 큰 불이익을 뭐 단순히 이제 뭐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확인이 됐다는 이유로 뭐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이 단체는 지정 취소다.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이렇게 좀 가혹하잖아요. 납세자에게. 그래서 단체에게. 그래서 좀 단체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거죠. 이게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선관위로부터 확인이 된 경우에 이제 4번 의무를 위반하는 걸로 보게끔 세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수익의 80% 이상을 목적 사업에 지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6번째로 최근 2년간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한다. 7번째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용을 해야 하고 8번째로 결산 서류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9번째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9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부 회계 감사는 이제 총 자산이 100억 미만이면서 다 엔드 조건이죠. 수익 금액과 출연 재산 가액 합계액이 50억 미만이면서 출연 재산 가액이 20억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외부 회계 감사는 받을 의무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모두 어떤 단체이든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면 지켜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표로 정리되어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법법 24조 2항 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단체. 이건 이제 예전에 법정기부금 단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국가, 지자체, 국립대학, 병원 등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2번 법인령 39조 1항 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칭함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일반 기부금 단체이고, 여기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는 맨 처음 설명드렸던 지정 추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익법인이 되는 그런 단체이죠. 그래서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는 지정 고시 없이 세법에 따라서 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종교단체가 이제 당연 기부금단체이고,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법인이 국세청장의 추천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 일반 기부금단체와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기 방금 설명드렸던 9가지 의무를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의무이행을 했다라는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대상 중에 종교단체와 기부금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외가 됩니다. 종교단체는 이제 모두 제외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부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외가 되기도 하고 보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 좀 유의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 법인령 39조 1항 2호 다목에 따른 일반 기부금단체. 이거는 공익목적 기부금 단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는 3번의 이 공익목적 기부금 단체는 지정 추천이라는 절차 없이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게 공익목적 지출 기부금이다라고 고시를 하면 이게 이제 세법에 따라서 기재부 지정 고시 기부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정 추천 때 설명드렸던 여기 기타 사유 두 번째에 보면 공익 목적 기부금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단체들은 지정 추천 신청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공익 목적 기부금 단체인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고시에 들어와서 좀 전에 왔던 사이트 있죠? 그 공익법도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 지정 기간을 확인할 때는 이제 두 번째 지정 누계 파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공익 목적 기부금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일곱 번째 파일에 공익 목적 기부금의 범위 있죠? 이것을 이제 눌러보시면 공익 목적 기부금을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를 쭉 읽어보셔서 내가 이제 우리 단체죠. 우리 단체가 여기 공익 목적 기부금으로 이제 고시한 50개 단체에 들어가 있다. 그런다 하면 이제 지정 추천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이제 일반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데는 지정 추천을 하시면 안 되겠죠. 조금 유의해서 보실 때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26번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익 목적 기부금 범위에도 들어가 있고 지정 추천 대상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정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익 목적 기부금이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정 추천 대상인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1항 1호부터 3호의 사업을 모두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 추천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익 목적 기부금 범위에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1항에 따른 사업
1항에 따른 사업만 하면은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르죠? 1항 1호부터 3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여기는 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은 정관에 따라서 이 명확하게 구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공익목적 기부금인지 아니면 지정추천 대상 사회적 협동조합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익목적 기부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공익목적 기부금이 3번에 이러이러한 어떤 정의를 가진 단체이고 그런 단체는 여기서 확인을 한다.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의무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9가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불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상당히 큰 불이익이죠. 근데 지정 취소가 이거 하나로 지정 취소가 됐냐? 그렇지 않고 5가지 지정 취소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익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에, 두 번째로 공익 목적 위반이거나 공익 목적, 그러니까 정관상 공익 목적을 위반한 거죠. 했거나 아니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서를 이제 제출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한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무사항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 말까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빠짐없이 제출을 하셔야지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겠죠. 세 번째로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되고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해산이 된 경우에도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재부 지정 고시단체는 지정 취소라는 불이익이 있는데 세법에 열거되어서 기재부 지정 고시라는 절차 없이 원래 기부금 단체인 경우는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여기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 사유로는 추가적으로 3개가 더 있는데요.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익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이 되거나 여기에도 자진신고 납부 시 제외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보관했거나 최근 3년 이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했거나 2회 이상 의무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의무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면을 키워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화면이거든요. 지금 전체 화면이어서 더 이상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민경만 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특정 성씨 자녀 장학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물어보셨는데 특정 성씨 장학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특정 성씨한테만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의무 위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익법인 설립 시부터 이제 특정 성씨만 준다고 하면은 사실 공익법인으로 지정 추천도 될 가능성이 낮잖아요. 수혜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익법인 지정 추천 때는 뭐 특정 성씨한테만 주겠다 이런 말이 없이, 그러니까 정관은 그런 얘기가 없이 지정 추천을 했는데 막상 장학금을 줄 때는 특정 성씨만 줬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정님이 특례 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되냐고 되는데 뭐 일반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하지 않아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특례 기부금 단체이면서 지정 추천 대상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단체가 이게 해당이 돼서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건지 이건 조금 사실관계가 더 필요해 보이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민호선님도 지출의 80% 이상을 목적 사업에 지출. 근데 이게 좀 표현의 문제인데 그 수익에서 수익 사업에 들어간 지출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법령 문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익의 80%라고 이제 내용을 쓰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법령 문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오은정님 아니라 민호선님, 서민호님. 이제 각 사업연도의 수익 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수익 사업이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법령 문구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소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이면, 그죠? 이제 내 소득 갖고 지출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그 총 지출액이 이제 수익 사업 지출 제외한 그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지출해야 된다. 좀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뭐 내가 뺄 돈 빼고 나머지는 뭐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사항이 좀 계속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전자기보험 영수증을 설명을 해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따로 이제 이 질문들 다 모아서 답변을 따로 달아드리거든요. 그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이제 홈택스에 시스템이 있는 거죠. 21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이고요. 네, 전자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하는 거죠.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혜택은 이 동그라미 1, 2, 3번의 의무가 다 면제가 된다는 거죠.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면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5년간 작성 보관해야 하고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명단 공개 나와 있죠? 여기 명단 공개 두 번째 보시면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급 보관하는 경우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면 이런 기부자 발급 명세 작성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되니까 명단 공개 사유에 하나 정도는 이제 좀 신경 쓰지 않고 기부금 단체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부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냐.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가장 큰 혜택이고요. 기부금 단체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기부자에게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수증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이제 수동으로 우편 발송했던 것들을 다 전자발급을 자동으로 이제 기부자가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는 거고요. 발급 방법이 발급 내역 확인인데 이거는 뒤쪽에 뭐 화면 캡처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부금 영수증 화면 캡처해서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메뉴에 이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을 하셔서 전자기부금 영수증 포털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밑에 여기 기부금 단체 메뉴와 기부자의 메뉴가 나오죠. 기부금 단체 메뉴를 보시면 첫 번째 개별 발급, 두 번째 일괄 발급, 세 번째 발급 신청 관리, 네 번째 발급 목록 관리, 다섯 번째 발급 권한 신청이 나옵니다. 발급 권한 신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아무나 발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단체가 발급 권한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발급 권한 신청 메뉴를 가시면 이 처리 정보에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기부금 단체 지정일, 연락처, 처리 상태 좀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단체가 입력하실 사항은 기부금 단체 지정일이죠. 지정일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연락처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닌데 연락처를 입력하셔야지 발급 권한 부여된 어떤 진행 상황이 문자로 가기 때문에 연락처를 좀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리 상태는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만 입력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파일 첨부 서류를 이제 파일 선택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때 이제 밑에 박스에 보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이제 PDF 파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법인 설립 허가증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개별 종교 단체의 경우에는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그 서류와 내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 증명서를 이제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첨부 서류가 들어와야지 저희 이제 세무서 담당자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발급 권한을 이제 승인을 해주고 적격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 권한 신청을 해서 세무서에서는 이제 발급 권한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재부 지정 고시 기부금 단체는 별도로 발급 권한을 신청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에서 발급 권한을 일괄로 부여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지정고시일이 매 분기 말이잖아요. 매 분기 말에서 이제 일주일 이내로 발급 권한이 일괄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된다 이러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권한 부여하는데 조금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이 목록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뉴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발급 권한 신청을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개별 발급에는 이제 개별 발급과 일괄 발급 메뉴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메뉴가 개별 발급이고 두 번째 메뉴가 일괄 발급인데 개별 발급 개별 발급 절차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단체 근거 법령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드롭다운 목록 버튼을 누르면 사회복지인지 종교단체인지 기재부 지정 고시단체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동그라미 2번에 기부자 내역을 넣는 것이죠. 개인 주민번호를 넣고 휴대전화번호면 휴대전화번호를 넣고 세 번째의 유형은 법정과 지정인데 이 유형은 동그라미 1번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부 일자와 구분을 넣어서 추가하기를 누르시고 추가하기 누르면 이제 기부 목록이 이렇게 한 줄이 뜨는 거죠. 그리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개별 발급 한 건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익명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부자 구분에 맨 마지막에 익명 있죠? 이렇게 익명으로 발급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 익명을 실명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익명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일괄 발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발급은 이제 다량의 기부건을 한꺼번에 제출할 때 쓰는 메뉴이고요.
엑셀 파일을 내려받고 엑셀 설명에 따라 작성한 다음에 그 엑셀 파일을 검증을 한 이후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내용 자체가 이제 주황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올리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 검증하기. 검증하기 하면 이 검증 결과에 오류 조회라고 뜨면 어디에서 어떤 오류가 나와 있는지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오류 조회가 뜨죠. 이 오류를 이제 수정을 하셔서 이제 다시 파일 선택이라는 절차부터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오류가 없을 때까지 검증하기 누르셔가지고 오류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이제 제출을 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오류분만 제외하고 정상분만 발급이 되는데, 오류분이 이제 내가 어떤 게 오류인지 내가 확인을 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이 오류 것만 일괄 발급 말고 개별 발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제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건을 일괄 발급으로 올렸는데 한 건이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럼 한 건은 이제 오류니까 등록이 안 됐겠죠. 999건만 일괄로 등록이 됐겠죠. 그럼 그 한 건은 나중에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맞는 걸 찾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개별 발급 절차를 통해서 한 건만 발급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발급 건수가 너무 많으면 거부화가 되기 때문에 나눠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관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월별 기부 내역으로 이제 잘라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화면을 닫아도 업로드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제출하기를 한 번 누르고 화면을 닫았는데 이게 제대로 업로드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루 정도 지나서 이 발급 내역 제출 확인 메뉴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삭제하게 하시고, 이제 삭제하면 일괄 발급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하시고, 다시 일괄 발급 절차로 이제 다시 파일 만드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기부자 요청에 의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인데요. 여기는 이제 맨 처음 이제 메뉴에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이 기부자 목록 보시면 두 번째 전자기본 영수증 발급 신청 있죠. 기부자가 이 전자기본 영수증 발급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부금 단체가 어떻게 제출을 발급을 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부자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전자기본 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서 기부금 단체에다가 내가 이렇게 기부한대요. 전자기본 영수증을 발급을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기부금 단체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게 맞으면 이제 두 번째 있죠. 기부금 단체 발급 권한 처리 신청 내역을 조회한 이후에 신청 내역 조회하면 이제 누가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했는지 뜨겠죠. 신청자. 그러면 이제 이 신청자가 실제 기부한 게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맞으면 승인을 누르면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 거고요. 반려를 누르면 이제 반려 사유 입력해서 반려를 누르면 이제 기부자에게는 이제 반려됐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만약에 기부금 단체가 승인을 했다 하면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이 승인되어서 발급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부자한테 뜨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자 요청에 의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발급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기부금 단체 입장에서. 그럴 때 이제 쓰는 화면이 발급 내역 조회 화면이고요. 기부금 단체가 조회할 때는 이제 조건 선택해서 발급 내역 조회가 가능한데 그 조건 중에는 기부 일자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조회하겠다. 내지는 기부자명,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기부했는지 어떤 사람에 대한 것만 보겠다 했을 때 기부자명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등 다양한 조건을 선택한 후에 발급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자별 발급 명세도 출력할 수 있고요. 메뉴 보시면 세 번째 있죠? 기부자별 발급 명세 출력.
네 번째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출력.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한 단체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이런 것을 좀 발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출력 메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별로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게끔 수정 삭제 메뉴 들어가 있고, 변경사항 조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발급 내역 조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기부자가 발급 목록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기부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인데요. 이거는 기부금 영수증은 좀 큰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다량 발급해야 되는데 한 명의 직원이 뭐 다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 명의 이제 기부금 단체 소속 직원이면서 다수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를 신청을 하는 화면이고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때문에 부서 사용자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부서 사용자 가입자가 아니다 하면 이 메뉴, 이제 일단은 아이디 신청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이디 신청을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 신청자는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죠.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신청을 하는데 여기 뭐 화면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아이디 신청하기 이 메뉴를 이제 눌러야 되는 거죠. 부서 사용자가 이걸 눌러서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기부금 단체에 이제 접근 권한 있는 사람이 공동인증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부금 단체로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 신청 내역을 조회한 다음에 승인을 하는 거죠. 승인을 하고 나서 승인을 하고 나면 이제 기부금 단체 소속 직원이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자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깐 주요 Q&A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지정 추천이 가능한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단체가 있는데 법인 등기가 없이 그 세무서에 그냥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지정 추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데 내가 기부금을 받아서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5번의 Q&A죠. 지정 추천 대상이 아닌 법인으로 본 단체는 어떻게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법인으로 본 단체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공익단체 지정 추천 절차를 통해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익단체는 국세청장이 지정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지정 추천 서류를 넣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가지고 행안부 사이트에서 지정추천 신청을 하시면 행안부가 지정추천을 기획재정부로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는 행안부가 추천한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추천을 이제 검토해서 공익단체로 또 별도 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가 없는 단체는 이제 국세청에다가 지정 추천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행정안전부에다 지정 추천을 하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경우 지정기간이 경과한 24년도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정기간 동안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2번 기부금 단체 지정 고시 및 지정 취소 결과 확인 방법은 지정 고시 및 지정 취소 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수업 중간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갔잖아요. 거기 고시 공고 지침에 공익법인으로 검색하면 그 분기별로 그 지정 고시나 지정 고시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첫 번째 파일, 한글 파일 보면은 지정 고시 내역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지정 취소 결과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지정 취소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하기 전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로 지정 고시가 되면 그 고시된 날에 속하는 연도에 1월 1일부터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 고시는 뭐 연도 중에 되는 거기 때문에 지정 고시일 전까지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 소급해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 맨 밑에 예시 보면 기부일이 1월 31일인데 지정 고시일이 6월 30일로 이제 지정 고시가 된 경우에는 발급 권한 신청 자체가 지정 고시일 이후에 일괄 발급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체는 6월 30일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1월 그 기부금 단체는 1월 1일부터 그 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월 30일에 기부한 기부금은 이제 적정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소급해서 1월 31일로 기재해서 발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뭐 공익법인 지정 추천과 의무행위 여부 그리고 전자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기부금 영수증 중에 조금 공통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 만한 사항 한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보다는 좀 개별적인 문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따로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항상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조직도에서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검색하셔서 뭐 관련된 문의사항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